강동진의 멘토 컨설팅 벅셔리치 강동진 대표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글로벌 증시 우리 시장 방향과 함께 또 신정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전략 종목까지 오늘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글로벌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중화권 증시는 주말에 조금 약세였고요. 유럽, 미국은 올랐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 중반에 수요일 정도에요. 세계 증시가 출렁거리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세계 증시가 지금은 유동성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FOMC 회의 결과 1월의 결과를 들여다보니까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것이 조기 출구 전략이라든지 이런 의미로 해석되면서 크게 흔들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다시 그 복원 과정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그 신호 동향을 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 정도의 이 조정권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의 의미는 조정의 후반부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가지고 아시아권의 이 추세가 여전히 그 좋은 상태고요. 그 중에서 2월에 최고 많이 오른 지수가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워낙이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따라붙는 그런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등등의 이 아시아권의 상대적인 그 강세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태고, 그 아래로 보면은 프랑스라든지 스페인 등등의 나라들은 조정이 후반부니까 아마도 빠르면은 이번 주 중에 신호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정도로 세계 증시가 여전히 유동성장 가운데에서 지금 숨고르기형 과정에 있다 하는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 얘기를 쭉 하셨는데요. 이제 미국은 시퀘스터 협상이라고요. 이제 네. 2월 말에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탈리아는 총선 결과를 지금 지켜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주목해야 될 뭐 일정이라든지요. 또 유동성 지표까지 좀 같이 봐주십시오. 예, 이제 정권 시장이 그 움직이는 그 요인들이 있는데요. 네. 크게는 기업들의 실적에 움직이는 그런 기간이 있고요. 그것은 이미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정례적인 그 현상이 매월 마지막 주와 매월 첫째 주에 경제 지표 발표가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2월의 마지막 기간이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어떤 그 발표 일정이 남아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FOMC 그 회의 결과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이 결과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내구재 주문, 미국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내구재 주문 발표가 있는데 이 결과가 여러 가지 그 지표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하는 그 경제 지표의 중심에 해당하는 것인데 수요일에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미국의 4분기 GDP 수치가 나오게 될 텐데 이것은 뭐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금요일에 ISM 제조업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재 주문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 지난달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관측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경제 지표에 시장이 요동을 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부정적인 방향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일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돈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세계 유동성 흐름도 좀 살펴봐야죠. 예, 지난 수요일에 그 FOMC 회의 결과 때문에 조금 출렁거렸거든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살펴드렸습니다만은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 동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오른편으로 그 벽을 잘 쌓아갔었는데 3일 정도 조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조금 출렁거리면은 이 지표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이 오른편에서 벽을 쌓아가면서 유동성이 채권 시장에서 상품 시장과 정권 시장으로 흐르는 방향은 그대로다 하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미국 증시 다우가 좀 흔들리는 것 같더니만 다시 14,000을 회복하면서요. 네. 강한 반등이 주말에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 내부 흐름 좀 봐주시죠.
여전히 그 유동성의 힘이 강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중간중간에 시장에 나쁜 재료가 나올 때마다 출렁거리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숨 고르기형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의 경우 업종별 동향을 살펴드리면요, 반도체 업종이 2% 이상 오르면서 제일로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쪽도 1.5% 정도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올랐는데요. 여러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구분해 놨는데요. 이것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미국 시장의 주도주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철강업종의 경우가 최근에 약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 이쪽 철강업종을 비롯해 가지고 전통업종이 엄지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건설업종의 경우는 최근까지 대단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수요일 날 대단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회복을 못한 그런 면이 있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성장형 정부 시절에는 성장형 업종이 좋고, 그 다음에 전통형 정부 시절에는 전통형 종목군들이 주도주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제 강동진 박사님과 저희가 주로 얘기할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잠시 후 이제 싹 3시간 후 11시에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이제 증시에 좀 바람들이 불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또 오늘 관심주도 좀 준비를 하셨죠? 예, 코스피 동향을 통해서 지난 정부 출범과 지금 정부의 그 예상, 이것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IMF 때의 좌측의 모습이 되겠는데, 역시 초록색으로 이제 밴드를 그려놨는데요. 이때가 신정부 출범 때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데요. 그때는 굉장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1년 가까이 정부 시장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가을 정도에부터 이제 회복하기 시작했는데요. 정권 그 말기까지 코스피 지수는 그렇게 오름폭이 크지를 않았었고요. 제일로 그 화려했던 때가 이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부 출범 전에는 아주 뭐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주 그 가파른 상승세를 펼쳐가지고 지수 상승폭이 이 정도로 컸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출범과 함께 시장이 반짝 상승을 했었는데, 아주 그 하락폭이 그 해는 큰 편이었고요. 리만 사태를 맞아서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또 가파른 폭으로 올라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좀 오르면서 마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현재의 지수대 2000포인트대 거의 근방에 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2000포인트대 약간 위 상태죠. 출범 단기간에는 여러분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책 테마니 업종별로 어떤 종목군이니 이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계 기류 변화에 우리나라의 정권 시장도 더 큰 영향을 받지, 새로운 정부의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미세한 그 변화 과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추세가 이제 중요하게 될 것인데요. 위로, 저점은 올라가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저점이 올라가는 상태고, 위에 그 저항대도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이 이제 마주치는 지점이 어느 시점에 있게 될 것인데, 쇠기형의 모습으로 지금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에너지의 동력은 유동성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추세는 여러분 오른편에서 보시는 대로 코스피가 매수 신호가 나간 지 약 2주일 가까이 됐습니다. 2주일 가까이 지금 완만하게 완연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점프를 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점프를 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단기 추세의 목표치는 제가 2060포인트 위에 황금문화선 보고 계시는 것이죠. 2060포인트 정도면 되면 된다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이 추세의 흐름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동성 쪽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순종 투자자들이거든요. 시장 신호에 순응하는 투자자들, 외국인이 들어온 지도 약 2주일 정도 된 것도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하고 투신권을 비롯해서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량이 제법 많은 편인데요. 투신은 펀드 환매 때문에, 즉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을 반영한다,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유동성장의 초입 국면에서 왜 이렇게 주식을 많이 팔까 하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 종목군 동향이 되겠는데요. 제가 2009년도에는 파이트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스마트라는 전략 종목군, 그 다음에 스캇이라는 종목군,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쉬프라는 종목군, 그리고 올해에는 샤프라는 종목군을 표시를 했는데 왜 이렇게 브랜드를 가지고 나오느냐. 여러분은 한 종목 한 종목 따라다니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올해 정치 성향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주도주군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이 무엇인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획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기획물이, 그 플랫폼이 샤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샤프의 H는 역시 스마트 기술주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것의 의미는 미국의 지금 성장형 그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 스마트 기술주들은 여전히 주도주라는 것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갖다 붙여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까지 H를 헬스케어 쪽으로 갖다 붙여놨는데 이번에는 이 H를 아무래도 이 유동성 쪽이 핵심이거든요. 돈을 잘 다루는 종목군이 역시 시장의 주도주다. 올해는 그래서 이 금융홀딩스 쪽이 주도주군일 것 같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가 최근까지도 전기가 모자라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유형의 보도를 보셨을 것인데 전기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 쪽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유형 등등의 종목군들을 A로 모아놓고요. 그 다음에 R자가 소재 쪽이요. 전자 소재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의약품 쪽, 바이오 헬스 쪽에 그 소재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화 소재 쪽도 있는데, 이들 쪽에 역시 볼만한 종목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R 쪽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P가 플랜트 쪽이 되겠는데, 역시 전력이 모자라니까 발전소도 세워야 되겠죠. 파워 플랜트 쪽이 원자력을 포함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 쪽이요. 조선 쪽으로는 좀 모자라는 것 같고, 해양 플랜트, 그 다음에 건설 쪽도 일반 아파트라든지 뭐 토목 이런 것보다는 해외 쪽에 플랜트 쪽, 케미칼 플랜트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을 모아놓고서 여러분들이 한 80여 개 정도를 보면은, 올해도 여러분들 정말로 농사 잘 지을 수 있겠다. 그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마트 쪽에, S 쪽에 몇몇의 종목군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제일 위에 쪽이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반도체 장비 쪽. 이것은 그냥 뭐 장비 쪽이 아니라 굉장히 그 미세 공정 쪽으로 가기 때문에 첨단 쪽에 레이저를 포함해가지고 첨단 쪽에 그 장비 쪽이 되겠고요. 그 아래를 보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전자 소재 쪽이라든지 콘텐츠 쪽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래 보면은 여러분 금융 지주사 유형이 있는데 이들을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여러분도 함께 주도주군이 어디라 하는 것을 정하고서 여러분이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올 한 해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뭐 새 정부 출범과 관련돼서만 좁은 시각으로 보지 말고 추세 변화, 글로벌 정치 흐름과 함께 맥락을 같이 해서 주요 테마들을 샤프라는 이니셜로 뽑아주셨고요. 그 카테고리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동진의 멘토 컨설팅 버크셔 리치 강동진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